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시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혼자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네, 같이 많은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조금 전에도 조영남 씨 목소리가 등장했는데 21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제 저 안녕하십니까. 어떤 라디오 즐겨 들으십니까? YTN FM 94.5 자주 즐겨 듣는데요. 어떤 네.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1시 15분부터 3시까지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자주 듣습니다. 시간까지 안 여쭤봤는데 대단히 좋아하시는군요. 잘 매일 알겠습니다. 듣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청취율 조사 참여해 주시고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자, 잘 채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경기 광명시 신안 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네. 2명의 고립 실종자 가운데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네. 아직 50대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네. 경기 소방재난본부는 수색 작업을 재개한 뒤에 밤새 굴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제거 또 굴착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도 춥고 막 비 오고 이래서 걱정이 큽니다. 빨리 구조돼야 될 텐데 구조 대원들도 터널 내부에 투입된 상태인가요? 안타깝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 아직 사고 현장에 위험 요소가 워낙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원들의 안전을 완전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내부 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안 침하가 계속되고 있대요. 네. 붕괴 우려가 완전히 가셨다고도 볼 수 없는 상태고요. 네네. 참 하루빨리 실종자분이 발견돼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부산과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 싱크홀 잊을만 하면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부산 사상구의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크기가 꽤 크더라고요. 네. 문제는 이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작년부터 계속 되풀이됐던 곳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주변 땅이 꺼질까 봐 일부러 과속을 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운전자도 있다고 하고요. 저런. 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서울 마포구 애호개역 부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고요. 근데 광명 지하터널도 그렇고 어제 싱크홀이 생긴 거 모두 지하 공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필. 맞습니다. 모두 주변에 그 지하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규모 굴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속의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지하에 공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네. 이 공동이 점점 커지면 결국 지상까지 붕괴돼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네. 집안이 연약한 곳이면 더 취약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밀한 집안 조사와 철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노후된 수도관도 역시 싱크홀의 원인으로 꼽혀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그 주변에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 대책에 발빠르게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날씨 소식입니다. 요즘 4월 중순 날씨가 맞나 싶은데 아니 막 우박까지 내려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밖에 거의 하루 종일 나와 있었는데 네. 눈 오다가 비 오다가 갑자기 우박 떨어지다가 아주 변화무쌍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날씨가. 네. 예. 4월 중순인데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토요일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도 눈비가 내리며 추웠는데요. 네. 서울에 봄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건 어제가 기상관 측 118년 역사상 가장 늦은 기록이라고 하고요. 네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월 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까지도 전국에 강풍이 불면서 눈비가 떨어질 전망인데요. 네. 강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 언제쯤 날이 풀릴지도 또 궁금하실 텐데 네. 오늘 밤부터 서쪽부터 눈비가 차차 그쳐서 네. 내일부터 조금씩
또 기온이 올라가다가 모레인 수요일부터 평년 기록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하루는 더 좀 견디셔야겠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요? 거의 뭐 코너 속의 코너처럼 고정이 된 느낌이에요. 이 내용이. 네. 아예 트럼프 코너를 신청할까요? 그러니까요. 뭐. 네. 참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서 네. 반도체 등 뭐 전자제품에도 상호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관세를 아예 안 매긴다는 게 아니고요. 품목 관세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네,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호 관세랑 중첩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할 뿐 별개로 관세를 곧 부과할 방침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말만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관세가 있는 건데. 네, 아직 뭐 상호 관세 대상에는 포함은 안 되는데 아하. 나중에 뭐 자동차나 철강처럼 별개 품목별 관세. 관세는 예. 또 발표할 거다 이런 그렇군요.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로서는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결국 그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전자제품 그런 관세 예외야 이런 혼란이 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세 예외 아니고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네네. 그 근거로 든 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인데요.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복잡한데 쉽게 풀어보면은 네. 뭐 반도체처럼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의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 마찬가지로 이 상호 관세와 겹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참 이렇게 공격적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약달러의 흐름은 강해졌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네. 뭐 지난주에는 뭐 1,500원 찍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 그랬죠. 있었는데 그새 또 이렇게 떨어졌죠. 아하. 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 관련된 얘기인데 각국에서 미국산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특히 145%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에서 거세게 확산되는 중입니다. 이거 영향 크겠는데요. 네. 예. 뭐 아이폰과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등 미국 불매 리스트도 SNS에서 돌고 있고요. 네네.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미국 제품 사지 말고 우리나라 중국 제품 쓰자 하면서 애국 소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중국 가게 곳곳엔 미국인 손님은 손 더 내라, 돈을 더 내라. 돈을 더 내라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때린 관세율만큼 추가로 어머. 봉사료를 더 받겠다는 겁니다. 저런. 네, 또 중국의 한 대형 항공사가 보잉 항공기 인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는 등 반미 애국 소비가 개인에서 기업으로도 확산 중입니다. 여긴 인구가 많으니까 바로 편할 텐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캐나다가 먼저였잖아요. 맞아요. 미국 불매운동 현상 강했었는데. 트럼프 취임 전부터 안티 트럼프가 강했죠. 또 예. 그 트리도 전 총리한테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이런 그랬죠. 모욕을 주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런 굴욕을 겪었던 캐나다에서는 최근 들어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더 강렬해졌습니다. 네네. 미국산 위스키를 주류 매장 진열대에서 치우고요. 어머. 네, 또 미국산 제품이 아무리 값이 싸도 뭐 예를 들어 케첩이 반값이라고 해도 하인즈 케첩 안 먹는다. 캐나다 케첩 먹겠다라고 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캐나다 제품을 사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또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비슷한데요. 네.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크대요. 그래서 유럽 내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반토막이 났고요. 네네. 미국을 여행한 유럽 관광객도 17%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참 관세 전쟁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세계 각지에서 미국 불매운동 흐름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홈쇼핑에 미국 여행 상품들이 제법 있어요. 그 여파일 수도 있겠네요. 손님이 안 오니까 네. 좀 싸게 해주고 싸게. 이러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상하다. 네. 달러가 센데 왜 자꾸 미국 여행하라 그러지?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2030 청년이 과거보다는 크게 늘었다고요? 네. 예전 같으면 35이면 결혼하고 뭐 아이도 있고 가정을 꾸릴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35세 시점에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서울 기준으로 1971년생부터 75년생 때는 20%였는데 네. 1981년부터 86년생에서는 41%로 딱 2배가 늘었습니다. 예. 35살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10명 중에 4명꼴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80년대생 기준이니까 네네. 90년대생이 35세가 되는 시점까지 나중에 포함을 시키면 비율이 더 늘어나겠죠. 어허. 원인은 사실 간단합니다. 취업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경제적 독립도 늦어지고 가구 독립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 2007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니까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46.3개월에서 5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아, 휴학을 많이 하나 봐요. 휴학도 하고 그만큼 한 학기 뭐 더 좀 학점을 덜 들으면서 아, 다니기도 하고 제가 저런. 그랬습니다. 저런. 네, 제가 이제 취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한 학기를 늦췄군요. 네, 더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졸업 후에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9.5개월에서 11.5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게 굶으면은 어머니가 밥은 주시잖아요. 다행히 주시더라고요.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사실 눈치는 이익이죠. 보이는데 네. 자, 최근 사회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다는 청년도 그 뉴스도 많습니다. 쉬었음 청년. 주변에 봐도 30이 넘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취업을 했다고 해도 좀 경제적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결국 문제는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도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초혼 연령이 20년 전엔 20대였는데 네. 이제는 30대가 됐습니다. 맞아요. 남자는 33.9세, 네. 여자는 31.6세로 모두 20년 전보다는 4, 5년 가까이 늦어졌는데요. 네네. 네, 취업이 안 돼서 돈을 벌지 못하는데 집값은 비싸니까 부모와의 동거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로도 분석이 됩니다. 네네. 또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도 청년들의 독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아하. 꼽히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서 결국 또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네. 이를 토대로 청년이 직접 자신의 소득과 인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좋습니다. 잘 채운 뉴스 잘 채워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잘 채운 퀴즈를 내주셔야 돼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립할 때 나이에 성인이 됐음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식을 이 동물에 빗대서 이야기하곤 하죠. 배에 달린 주머니 속에 새끼를 품고 다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힌트 요정의 직무대행을 네. 임명하겠습니다. 네, 임시로 직무대행 네, 네. 수행하겠습니다. 예, 잘하셔야 돼요, 이거. 네. 예. 자, 힌트 내주세요. 저는 이 동물 하면 우선 근육질이 좀 생각이 났고요. 네. 근육이 많은데 또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아, 네, 이게 권투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권투도 하고 생긴 건 온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강한 동물이기도 하고 네, 호주에서 이 동물 많이 마주쳤다는 네. 증언들도 있고요. 예. 네. 그 끝까지 따라오면서 막 복수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네, 이미지가 무섭더라고요. 좋아요. 자, 이 동물 세 글자죠? 네, 세 글자입니다. 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무료입니다. 오늘 정답 더 많이 주셔야 이 직무대행이 기죽지 않고 앞으로 힌트를 계속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보겠습니다. 네, 힘 좀 주십시오. 네, 노래 나갈 동안에 정답 주세요. 우리 정채훈 씨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025님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이슈앤피플 100만 번 도와드릴게요. 박상민 씨 청취율 홍보 그 스팟 듣고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들려드릴 거고요. 샵 0945로 이 동물 정답 주세요.